경주시가 금장교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제2 금장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고 사업도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을 소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포항시 SRF 시설이 준공됐는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지 않거나 토지를 자녀에게 부당하게 증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온 경북 지역 사회복지법인 5곳이 허가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가 금장교 일대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 금장교 건설이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교량 신설에 따른 인근 도로 확충 계획이 없고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오는 2020년 착공도 불투명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을 연결하는 금장교입니다. 하루 교통량이 4만 3천여 대로 한계점을 넘었고 출퇴근 시간은 물론 낮에도 상습 정체가 반복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동해남부선 철교 인근에 제2 금장교 가칭 유림대교 건설을 추진합니다. 계획을 세운 지 2년 만에 경주시가 설명회를 열었는데 주민 반발이 큽니다. 주민들은 교량이 신설되면 2차선으로 좁은 인근 도로에 차량이 몰리고 교통난이 더 심해진다며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는 걸 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리와 연계되어서 도로도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마도 교통의 분산 효과가 더 커지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경주시의 용역 기간이 내년 말까지 길고 교량 신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오는 2020년 착공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 것 같으면 추경 때라도 일단 50억이든 얼마를 이어갖고 일단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차피 시작하고 나면은 예산이 계속 수반돼야 되는 거니까. 경주시는 단기적으로 내년 5월까지 금장교 아래 둔치에 하부도로를 새로 만들어 교통체계를 바꾸고 정부의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 조기 착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실설기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금장교를 준공 목표로 시행을 한 후에 그 이후에 기존의 그 구지방도인 안현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검토를 해서 제2 금장교 건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앞으로 2년 동안 경주시 현곡면에는 3천여 세대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금장교 일대 교통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도심 소하철인 양악천과 칠성천, 두호천의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하천을 덮어 도로로 사용하는 복개도로를 우선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 조사와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복원 사업 대상은 포항운하에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이르는 양악천 2.1km와 칠성천 죽도시장 야외 공영주차장 0.4km, 창포 사거리에서 수산물 품질관리원 3거리까지 두호천 0.7km입니다. 포항시의 쓰레기 매립장 포화 사태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 사업이 10년 만에 완공됐는데 주민들의 환경 민원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거대한 파쇄기에 집어넣고 잘 타는 순서대로 분류하면 고품질의 연료가 됩니다. 고형 쓰레기 연료의 첫 글자에서 따온 SRF 사업은 쓰레기 처리만이 목적인 기존의 단순 소각에서 벗어나 고열량의 연료를 태우고 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까지 생산해냅니다.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시간당 12.1메가와트, 4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각 온도를 9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려 완전 연소시키고 굴뚝에 활성탄 필터로 한 번 더 걸으면 우려되는 환경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운영사 측은 밝혔습니다. 질소산화물은 70에서 29ppm으로 낮췄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0.1 나노그램인데 0.01까지 낮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포항시는 4개월여 시험 가동 후 내년 1월 중순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포화로 6년 동안 감아놓은 16만 개의 쓰레기 더미도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 700억 원과 민자 등 1290여억 원짜리 사업은 무려 10년이나 걸려 포항시 쓰레기 행정의 무기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SRP 시설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또 시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그런 행정적인 과정이 너무나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주민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도 악취로 고통받았는데 앞으로는 미세먼지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대책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 그다음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소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지금 소리 나잖아요. 소각장을 돌리고 있는데. 포항시는 민간 투자사에게 매년 60억 원씩 15년 동안 9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경북도의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상임위별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심사한 뒤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결위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예산으로 작년보다 10.8% 증가한 8조 6,456억 원을, 경북교육청은 10.6% 증가한 4조 5,376억 원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학재단, 의문인 소리하고 입속만 챙긴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법정 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내는 사학재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사학재단은 교직원 연금의 59%, 건강보험료의 30%, 재보험료 100%를 법정 부담금으로 학교에 내야 합니다. 대구의 44개 사학재단은 지난해 내야 하는 법정 부담금 234억 원 가운데 13.2%인 31억 원만 냈습니다. 경북도 303억 원 가운데 39억 원만 냈습니다. 납부율 12.9%입니다.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교육청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미비한 점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버티는 겁니다. 교육청은 또 법적인 미비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부족 부분을 갖다가 계속 메꿔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교육청은 2016년부터 법정 부담금 납부 실적이 낮은 하위 5개 법인을 두고 재정적 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사학재단이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공립학교처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재정 지원을 제한을 해버리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 학교 학급수를 줄이거나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정 부담금 문제를 공론화해 부실 사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와 운영에 관한 권리만 누리고 심지어 각종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인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 노인시설은 복지법인 허가를 받고 40년째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B 양로시설과 C 노인병원은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써 목적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북도는 또 법인에 출연한 땅을 자녀에게 증여한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재산 귀속 조처를 내리고 목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5개 노인시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9월부터 법인시설 지도팀을 신설해 사회복지법인 137곳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도동발전협의회는 겨울철 대형 여객선 취항을 위해 주민주주 해운사인 울릉도 독도해운을 설립하고 군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대저해운이 정기 선박 검사를 핑계로 겨울철에 장기간 휴항에 주민들이 고립되고 있다며 신규 대형 여객선 취항 계획과 겨울철 운항대안이 마련되면 주민 여객선 추진 계획은 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동발전협의회는 해운사 설립과 관련해 선플라워호 휴항 기간 다른 선사가 대체선을 신청하면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주민설립해운사가 도동항에서 오전에 출항하는 전기항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질의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해 구호기금 마련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와 포항시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그들에게 일단 입주할 수 있는 도시 외곽에 임대주택을 짓거나 또는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그거를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난 11월 15일 날 비로소 특별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네. 1년 동안 호송세월을 보낸 거죠. 특히 포항 흥해 지역의 경우 주민주도형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흥해 같은 이 서민 주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가 6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자부담 1억 이상 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입주에, 새 아파트에. 그리고 포항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마나 침체돼 있습니까? 시공사 선정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대책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토부가 주거 정책과에서 주거 문제는 별도로 새로운 펀드라든가 새로운 기금을 확보해서 접근해야 되고 그 과정의 일환으로 아마 정부가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지금 민간주택에서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 납입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이 추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부과할 수가 없어요, 당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3년이나 5년 거치 한 20년 상환 정도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자만 받고 나머지 원금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장기 저리 융자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도 이 기금이 많이 나온다면 일부는 또 정부가 대줄 필요도 있습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를 장기 저리로 융자를 35년간 해줍니다. 네. 그러면 평생에 갚아나가면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피해 복구와 재생이 중첩되어 있는 지금의 정책은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이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대책을 고민해보는 포항 MBC 시사토론, 지진 피해 재건축 걸림돌은 뉴스 직후인 오늘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그룹 5개사가 위드포스코 동반성장 실천 협약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그룹 5개사는 향후 3년간 7,771억 원을 동반성장에 지원하며 혜택이 협력기업 근로자에게도 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격차 해소형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협력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성과 공유제와 공동기술 개발, 스마트 공장 등을 지원하며 상생 협력 및 현금 결제 지원 펀드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국택배노조는 오늘 경주역 광장을 비롯해 서울과 울산 등 전국 4곳에서 잇따라 촛불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노조는 파업 복귀 이후에도 CJ 대한통운은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배 접수 중단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기사들과 거래업체들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사측은 정부 결정에 따라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땅을 적셨던 겨울비는 낮 동안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고요.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으로 5에서 20mm, 울릉도와 독도에 5mm 내외입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중국발 황사가 밀려 들어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4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까지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낮이 되면 울릉도 13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에 들어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00년간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한 달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이 최근 발표한 겨울철 날씨 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08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후 초기 10년간 대구 경북의 겨울은 111일이었지만 최근 10년간은 82일로 29일 줄어들었습니다. 겨울이 줄어들면서 봄은 8일, 여름은 21일 정도 늘어났는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주시는 옛 시청 자리에 만든 신라대종의 타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관과 화장실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4억 원을 들여 신라대종 체험관과 화장실을 내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관광객들이 타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하루 3-4팀씩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영덕과 영주 일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840여 곳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단속 결과 소나무를 부적절하게 보관해온 2곳이 적발돼 과태를 부과했고 소나무류 유통자료가 부실한 업체 3곳도 계도 조치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봉화군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E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